도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는 시작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반복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쁘게 걷는 사람들,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 그리고 손가락 사이를 스치는 카드와 영수증들. 그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걷는 노인. 이름조차 불리지 않은 채 시간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가는 존재. 사람들은 그런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고 때론 무관심을 예의처럼 여겼다. 하지만 누군가의 오늘은 그렇게 작게 시작되어도 세상의 균열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날도 그랬다. 대구 동성로.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 아침이었다. 낡은 외투에 누런 목도리를 두른 한 노인이 인파 속을 조심스레 걸어가고 있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누구 하나 그의 존재를 알아보는 이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오래된 통장이 쥐어져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다. 그는 통장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은행이 어디더라? 여기에 뭔가 맡긴 것 같은데. 기억은 희미했지만 가슴 속에 무언가 뭉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그는 발걸음을 옮겼고 익숙한 간판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다. 대성은행 동성로 지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은 따뜻한 공기가 감싸고 있었지만 동시에 시선은 차가웠다. 깨끗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노인을 경계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한 듯 보였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창구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고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비원이 다가왔다.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말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곳은 출입이 제한된 공간입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을 향해 끌려 나왔다. 문턱을 넘다 발이 걸렸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다.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고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뭔가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오래전 기억, 젊은 시절, 통장 속 숫자들, 건물 앞에 세운 간판들, 사람들이 허리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들.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간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여기 내 돈이 있었는데. 그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다시 중얼거림이 맴돌았다. 내가 누구였는지 잊으면 안 되지. 동성로 골목 어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한 청년이 뛰어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초조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을 찾아낸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청년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눈앞에 있는 노인이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두 눈이 동시에 붉어졌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팔을 부드럽게 부축했다. 주변에선 아직도 웅성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몸을 숙여 할아버지를 일으켰다. 괜찮으세요? 추우셨죠? 여기서 얼마나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아직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근처 가게에서 누군가 뛰어나왔다. 검은 패딩을 입은 상인이었다. 아까부터 계셨어요. 제가 봤어요. 직원들이 그냥 내쫓더라고요. 물 한 잔도 안 주고요. 손자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상인은 조심스레 할아버지의 외투를 여미며 말했다. 이 근처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분 예전엔 여기 상가 몇 채 가지고 계셨잖아요. 손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이분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그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조회했다. 90억 원, 수십 개의 임대 수입 계좌. 아직도 대성은행과 연동되어 있는 상태였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노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손자의 손은 그의 손등 위에서 꼭 맞닿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졌다. 거실은 고요했고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국을 한 숟갈 뜨고 있었다. 손자는 그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노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느렸고 숟가락이 입술에 닿을 때마다 아주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잠깐 후 손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앞에 내려놓았다. 오늘 같이 가요? 어제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은행 나를 모욕했지. 내 이름도 내 얼굴도 다 잊어버린 건가 봐. 손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지난밤 통장 내역과 계약서를 정리하며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상태였다. 서류에는 예금 해지 신청서, 임대료 입금 계좌 변경 공문, 그리고 위임장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정장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다. 할아버지는 차분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 손길엔 묵직한 자존심이 실려 있었다. 차 안에서 손자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오늘 전액 인출하실 생각이세요? 일부는 남겨두는 것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다 빼야지. 신뢰가 깨진 곳에 다시 발 디딜 순 없지. 손자는 그 단호함에 더는 묻지 않았다. 대성은행 동성로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할아버지의 눈빛도 조금씩 변해갔다. 어제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오랜 세월을 이겨낸 강단이 그 안에 있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문을 열었다. 어제와는 다른 반응이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문을 열어주는 손지. 그 모습에 손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점 내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분주함이었지만 두 사람이 들어서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전날 그를 내쫓았던 직원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창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 어제 나 기억하지? 물 한 잔 달라 했던 사람인데.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때 당신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겠지? 난 그냥 목이 말랐던 거야. 말은 잔잔했지만 그 속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손자는 뒤에서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며 입을 열었다. 이분은 귀 지점의 예금 90억 원을 보유한 고객입니다. 오늘부로 모든 계좌 해지를 요청드립니다. 직원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그때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괜찮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다만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는 이제 없다는 거요. 은행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지점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변명과 사과를 반복했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손자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직원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 서류는 예금 해지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상가 임대료 입금 계좌 변경 통보 공문입니다. 법적 위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창구 직원은 손이 떨리는지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다가와 대신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계좌 해지를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자 지점장도 공격적으로 만류에 나섰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 계좌는 저희 지점 예금 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실 수는 없으신지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한순간에 내쫓았을 땐 이 계좌가 누구 것인지조차 알 생각도 없었지요. 이제 와서 내 돈이 중요합니까? 그땐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 사이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고 누군가는 아예 뒤돌아섰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곳에서 받지 못한 존중,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서류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통장이 많았고
자동이체 및 연결된 거래처도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기다리자 직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최종 확인서입니다. 총 해지 계좌 32개. 해지 금액 총 90억 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종이를 천천히 읽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자는 서명을 대신하며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문 밖에는 지역 방송국 기자가 서 있었다. 이미 누군가 제보를 한 듯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오늘 해지 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자는 정중히 손을 들어 사양했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겪은 일이고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대로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사용되었다. 겉모습만 보고 쫓아낸 은행. 알고 보니 90억 VIP. 고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온라인을 뒤덮기 시작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SNS에서는 샵 최태석 할아버지 샵은행 차별 샵 90억 고객 쫓아냄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된 노인이 사실은 동성로의 상권을 쥔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날 오후 대구 시내 중심가의 상인들 단체 채팅방에도 소식이 퍼졌다. 상가 임차인들이 하나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임대료, 계좌도 옮겨야 하지 않겠나. 그 은행, 손님이 무시당한 거면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거지. 몇몇은 바로 통장 정리를 시작했고 지역 소상공인 협회에서는 다음 날 성명을 발표했다. 고객을 외모와 복장으로 판단한 금융기관에 유감을 표하며 인간 존엄을 침해한 해당 지점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한편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인근 K은행과 H금융, 지역 향토은행까지 지점장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할아버지의 손자 앞으로 각종 우대 조건을 내걸며 접촉해왔다. 저희 은행은 고객님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전용 창구와 VIP실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원하는 건 혜택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해주는 태도, 그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향토은행 지점장은 곧장 행동으로 옮겼다. 다음 날 손자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와 직접 인사를 드렸다. 직원 전원이 나와 문 앞에서 인사를 올렸다. 할아버지는 잠시 머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따뜻하군요. 며칠 후 할아버지의 새로운 통장이 만들어졌고 상가 임대료 계좌들도 전부 옮겨졌다. 지역은행은 특별히 최고객님 전담 관리팀을 꾸렸다. 전담 직원이 정기적으로 상가를 방문하고 불편사항을 체크하며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반면 기존 은행은 실적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상가 계좌들이 대거 이탈했고 본사에서는 정식 감사가 내려왔다. 문제가 된 지점장은 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당 직원은 인사발령 조치를 받았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 무시한 대가지 뭐. 다시는 그런 은행 안 써.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 카페, 식당, 약국, 세탁소 등 할아버지의 상가를 임차해 쓰는 상인들도 말없이 뜻을 같이 했다. 간판 밑에는 손글씨로 적은 문구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사람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 날이 부쩍 풀리면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동성로 거리를 걷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여전히 허리는 굽었고 가끔 길을 잊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다. 어르신, 은행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익숙한 얼굴의 상인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식당에서 반찬을 나눠주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어르신,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좋아하시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한때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새로 옮긴 향토은행에서는 매주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전담 직원은 메모지에 할아버지의 취향을 적어두었고 정기적인 방문 때마다 조심스레 묻곤 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따뜻한 커피 좋아하시죠? 가끔은 할아버지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기도 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맞이했고 차 한 잔을 건네며 대화를 나눴다. 사람을 돈으로 대하지 않는 분위기. 그것이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안식처가 되었다. 상가 임차인들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는 매주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고 옷가게 주인은 새로 들어온 봄 점퍼를 선물로 내밀었다. 어르신,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늘 감사드려요. 이런 변화 속에서 할아버지의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기억이 자주 흐릿해지곤 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손길은 오래도록 남아 마음속을 데워주었다. 하루는 시장 한복판에서 길을 헤매다 주저앉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곧 지나가던 상인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동네 어르신이시잖아요. 주변에서 하나둘 모여든 상인들. 그들 중 누군가는 택시를 불렀고 누군가는 물을 건넸다. 그날 저녁 손자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위로였다. 봄이 깊어갈수록 할아버지가 겪은 일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졌다. 뉴스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고 여러 토론 프로그램에서 고객 응대 태도와 노인 인권을 다루는 주제로 확산되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존엄 교육 주간을 신설했다. 한 국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 많은 노인을 무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교육 현장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여러 기업들은 내부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했다.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는 캠페인까지 시작했다. 우리는 당신을 먼저 기억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나이든 손님들을 먼저 응대하는 내부 지침이 생겼다. 이 소식을 접한 손자는 어느 날 저녁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그 기부 진심이세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처럼 길을 잃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 싶어요. 며칠 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20억 원 상당의 기부가 조용히 전달되었다. 동성로 기업과 품격센터라는 이름의 치매 환자 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첫 후원금이었다.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 이야기는 이제 그만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하니까요. 그의 소식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진심은 때로 조용한 목소리로 더 깊이 닿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동성로 거리에는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섰고 오래된 간판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누구도 잊지 않았다. 그날 은행 앞에서 울던 노인을. 동성로 기업과 품격센터는 어느덧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센터 입구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다. 정갈한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노인의 모습. 바로 그였다. 기억을 잃어가던 한 사람이 이 도시에 무엇을 남겼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센터에는 매일 다양한 이들이 방문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 봉사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그곳은 단지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존중과 품격을 배우는 작은 학교이기도 했다. 한 초등학생이 방문 노트에 이렇게 썼다.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어르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날 할아버지의 손자가 조용히 센터를 찾았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로비 한켠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여기 참 잘 만들어졌죠? 그의 눈엔 옅은 미소가 걸렸다. 기적처럼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가치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 한편 그 은행은 여전히 동성로에 남아 있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직원 대부분이 바뀌었고 응대 매뉴얼도 전면 개편되었다. 매년 초 모든 직원 교육 첫 시간에는 영상 하나가 상영되었다. 그날 우리가 잊었던 한 사람의 이름. 영상 속에는 낯익은 골목, 익숙한 얼굴, 그리고 조용한 울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았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가르침이 된다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